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개띠들은 어떠한 운세가 있는지 전반적인 운세와 재물운, 기타 관련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띠 중에서 유명한 개띠에 58년 개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58년 개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얘기에서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58년 개띠가 사실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그때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서부터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돼서 50년대 중반서부터 60년대 중반 이후까지 60년대 후반까지 이제 거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 개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기 때문에 특히 개나 고양이 굉장히 많이 기르는데요. 고양이는 12띠에는 없고 개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는 또 충성스럽다, 또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물론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자년이 오면 개띠는 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띠는 호랑이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개띠, 호랑이띠, 말띠는 삼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삼합의 기운으로 해서 화의 기운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 띠궁합을 볼 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각자 4살씩 차이가 나죠. 물론 띠궁합으로 치면 12살까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 이 인호술 삼합은 화의 기운이 강한데 특히 이 중에서 개띠들의 특성은 사람들이 촉이라든지 촉 아시죠? 촉이 좋다. 이 느낌, 영감 이런 게 좀 좋은 편입니다. 그것은 이 술의 기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술과 해는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 볼 때 이 술과 해의 기운이 같이 있는 사람은 특히 더 그게 뛰어나고요. 술이나 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술은 진술충미의 술, 괴강살과 백호대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기운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개띠는 좀 다른 띠에 비해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양하고 좀 보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개띠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촉도 좋지만 약간 은근히 또 성격적으로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때는 안 움직일 때는 또 굉장히 집안에 있다든지 크게 움직이는 것을 좀 싫어한다든지 게으른 특성도 있지만 또 어떤 성격이 갑자기 돌변해서 확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과감하게 치고 나간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그럼 2020년 경자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그런 부분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호술과 서로 충해 관계에 있는 게 이 신자진입니다. 신자진 삼합. 이것은 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 그래서 서로 이 각자 세 개가 모두 다 이게 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년이 올 때 이 호랑이띠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문살, 호랑이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상문살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개띠한테는 무엇이 들어오냐면 조객살이라고 들어옵니다. 상문 조객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문이라는 것은 상을 당할 상갓집에 간다. 그래서 상문, 상갓집에 문상을 갈 일이 생길 때 발생하는 거고요. 이 조객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자기가 문상객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조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차이가 뭐냐면 내가 문상을 갖고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잘못돼서 혹시 뭐 나쁜 기운을 받아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상문살이라고 하고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내가 조문객을 받을 때는 조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상문살이 들어오지만 개띠 같은 경우는 내가 조문객을 맞을 수 있다. 즉 집안에서 상을 당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연령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집안에 좀 연로하시는 어머니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병자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2020년 경자년에는 상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띠별로 띠야 뭐 개띠니까 똑같겠지만 역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개띠라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인터넷 보면 뭐 개띠를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물론 띠라는 것은 전체 사주 구성상 놓고 봤을 때 비중이 많이 차지해야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이 끓으려면 완전히 100도씨가 돼야만이 끓기 때문에 뭐 80도에서 90도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연띠 같은 경우는 조상의 기운, 조상궁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인데요. 58년 개띠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970년 경술생입니다. 경술년 개띠. 그리고 1982년 임술생, 임술년 개띠가 있고요. 그리고 1994년 갑술, 갑술생 개띠가 있습니다. 물론 뭐 2006년 있지만 이건 좀 어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미성년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성년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어리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학생인데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무술생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58년 개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대가 또 그렇고요. 60대 이제 초반으로 접어들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먼저 환갑은 지났기 때문에 뭐 옛날 같은 거 환갑이면 뭐 할아버지 소리 들었겠지만 요즘 뭐 청춘 소리 들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 활동력도 굉장히 왕성하다. 하지만 2020년은 집안에 특히 이 무술생하고 경술년생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객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에 상을 치러서 조문객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조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좀 연로하신 부부님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 조금 다른 띠보다는 무술생하고 경술생한테는 상을 치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나 누구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뭐 자식도 가능하죠. 같은 개띠가 많을 때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술생들한테는 일단 뭐 커다란 기운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술이라는 자체의 특성이 백호살하고 개강살을 나타낸다. 즉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술, 경술, 임술, 갑술은 좀 덜한데요. 이 세 개는 백호대살도 있고 또 개강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운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진과 술이 사주에 들어간 사람은 개강살, 백호대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나름대로 또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무술생들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좀 이게 자기하고 마음이 좀 안 맞는다든지 욱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줄이고 2020년 경자년에는 누구하고 좀 다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무술생한테는.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뭘 해놨는데 그게 좀 돈으로 돌아온다든지 하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재물은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강적으로 보면 이 토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띠이기 때문에 이 자년이 들어온다고 하면 토국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방광, 비뇨기 계통, 특히 여성분들은 부인병 계통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건강적인 관리를 좀 하시고 혹시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그런 부분을 진찰을 받으셔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술생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경술국칠. 그게 언제죠? 1910년 경술련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완전한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로부터 이제 60년 뒤입니다. 이 경술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 조금 만약에 이 무술생하고 경술생하고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경술생들은 친구나 동료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툼이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 개띠들한테는 금전운은 나쁘진 않습니다. 금전운 자체가 개띠 자체가 토의 기운이고 또 경자년을 하면 수의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아주 큰 기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물운은 바라볼 수가 있다. 하지만 경수생은 대인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고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쭉 하려고 하면 사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의 환경이라든지 풍수 그리고 그 사람의 관상 전반적인 이름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임술생은 뭐 나이가 그렇게 이제 뭐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직 이제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나 문서 관련 이런 운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걸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좀 꼼꼼하게 좀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편인의 기운, 정인의 기운보다는 정인의 기운보다는 이 편인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금전적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띠 자체가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들어온다. 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자년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 신축년 21년 그리고 이 이민년까지 해서 나름대로 이 3년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에 약간 재물적인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고 어떤 부분을 좀 확장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좀 자기들이 지키는 이 수성의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생은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시고요. 뭐 갑술생은 뭐 20대 이제 중반에서 접어들고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많고 뭐 대학원생 공부 한참 공부하는 시기.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신경 쓸 일이 많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니까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을 구한다든지 공무원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졸업생들은 기업 직장 얻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텐데요. 이 경금과 갑과는 서로 충국의 관계지만 경금이 이 갑술생한테는 직장이라든지 관을 나타나는데 이 정관의 기운보다는 편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된 직장보다는 일시적인 직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라든지 아니면 회사에도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애인 만나든 남자친구든 애인하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서로 다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헤어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애인이 없는 사람은 뭐 애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좀 바람기가 있는 일시적인 깊게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기보다는 뭐 한 1, 2년 짧게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오면서 잠시 연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참 때니까 남자친구 만나고 많이 움직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직장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가능성보다는 좀 짧게 가는 알바라든지 임시직 이런 거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성격적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는 뭐 두통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뭐 그런 쪽으로도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마음을 여유롭고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일단 2020년 한 해는 그런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술생은 다시 정리를 하면 무술생과 경술생은 특히 집안에 좀 상을 당할 가능성이 좀 다른 띠보다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술생, 갑술생은 아직 젊다 보니까 일단 뭐 희망은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개띠 자체는 금전운은 뭐 나쁘진 않다. 여기 갑술생도 뭐 알바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소소한 재물이 됐던 돈이라든지 이런 게 경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경자년에는 조금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2, 3년이 좀 힘들다.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는 한 해, 경자년에는 내가 크게 어떤 탈이 생기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잘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띠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자세한 사주를 보려고 하면 가까운 데 가서 좀 물어보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찾아간다든지 뭐 저한테 연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띠에 대해서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